지난번에 이어서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세 번째까지 살펴보았죠? 네 번째로 우리 모두가 착각쟁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신은 꽤 냉철하고 판단을 정확히 잘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무의식적으로 편향된 뇌를 가진 사람 중 하나라고 말이죠.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원래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믿을 수 있는 실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가 좌뇌와 우뇌가 분리되어 있는 남자 환자 눈앞에 가림막을 설치합니다. 왼쪽에 있는 겨울 풍경 그림은 왼쪽 눈만 볼 수 있고 오른쪽 눈에는 닭발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좌뇌와 우뇌가 분리된 환자에게 왼쪽 눈으로 본 겨울 풍경은 우뇌로 들어가고 오른쪽 눈으로 본 닭발은 좌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좌뇌는 우리 몸의 오른쪽 부분을 담당하고 우뇌는 우리 몸의 왼쪽 부분을 교차로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자니가는 남자에게 무엇을 봤냐고 묻습니다. 좌뇌와 우뇌가 분리되어 있는 남자는 닭발이라고 대답합니다. 일반인들은 겨울 풍경과 닭발을 모두 봤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좌뇌와 우뇌의 정보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좌뇌가 담당합니다. 말할 수 있는 좌뇌가 본 건 닭발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거나 빠뜨린 게 아닙니다. 가자니가가 이번에는 조금 전 그림과 어울리는 그림을 왼손으로 고르라고 합니다. 왼손은 우뇌가 담당하고 우뇌는 겨울 풍경을 보았습니다. 우뇌는 말은 못하지만 손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조금 전 본 겨울 풍경과 어울리는 눈치우는 삽을 왼손으로 고릅니다. 가자니가가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조금 전 본 그림과 관련된 걸 고르라고 말하니 환자는 닭발과 관련된 닭머리를 고릅니다. 가자니가가 묻습니다. 왜 오른손으로 닭머리 골랐냐고 말이죠. 환자는 방금 전에 본 닭발 때문에 골랐다고 대답합니다. 가자니가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왼손으로는 왜 삽을 선택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정상인이라면 이 장면에서 매우 당황하거나 조금 전에 본 겨울 풍경 때문에 선택했다고 대답할 겁니다. 아니면 환자 입장에서는 좌뇌 입장에서 겨울 풍경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왼손으로 삽을 선택한 건 순전히 우연이라고 적당히 말하거나 매우 당황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좌뇌는 아주 태연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놀랐는데요. 남자는 닭장을 치우려면 삽이 필요하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좌뇌는 자신도 모르는 인격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믿어버리면서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자신도 모르게 단박에 지어내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과 느낌을 관리하기 위해서 3차원의 우리의 자아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생물학적 인격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자신의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 천연덕스럽게 그리고 순간적으로 거짓을 말하거나 적당히 둘러대는 것에 너무나 특화되었다고 할 정도로 익숙하다는 사실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을 전혀 거짓이 없는 자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속일 정도로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착각쟁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3차원 세상의 인간으로 살면서 예외 없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인간이라는 캐릭터가 설계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저 패턴을 맞추고 자기 합리화를 반복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필터를 씌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적어도 3차원의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행동의 결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율배반적이게도 의도로 평가합니다. 생존을 위해 아예 기본값으로 박혀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 5번째는 행복이 목적지가 아니라 부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나는 행복을 목적으로 산다고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우리는 왜 행복을 붙잡지 못할까요? 이유는 행복은 쫓아가면 도망가는 목표이기 때문이죠.
행복감을 말하는 뇌과학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뇌에는 행복을 느끼는 유통기한 같은 게 있습니다. 6개월이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보다 주기가 훨씬 짧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요. 현재 알게 되는 결론은 이겁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부산물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인생의 의미는 성취가 아니라 과정에서 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행복을 직접 쫓을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의미와 성장, 그리고 기여에 집중하세요. 그렇다면 저처럼 장애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말 맞다나 정신승리의 범주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 행복은 굳이 부르지 않아도 불쑥 찾아옵니다. 아이러니한 진실은 행복은 덜 필요로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 6번째는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의 압도적인 부분이 바로 논리가 아닌 감정에 의한 부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비중이 자그만치 9대 1입니다.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냥 감정적으로 끌렸고 그 다음에 논리로 합리화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감이라는 것도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뇌가 무의식적으로 수백만 개의 신호를 초고속으로 처리한 결과입니다. 감정의 뇌가 처리하는 속도가 이성보다 무려 50만 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생각한다고 느끼기도 전에 감정은 이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실 우리는 결정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느낀 걸 나중에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때로는 직관, 그러니까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 7번째는 기억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누구나 수정할 수 있고 기억을 왜곡하거나 편집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반영해서 디테일을 바꾸고 심지어 실제처럼 느껴지는 가짜 기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사건 자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떠올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 업보 같은 것은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가짜 기억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왜곡하라는 게 아니라 강조할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 8번째는 삶의 원동력과 의미를 부여하는 이할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8할은 잡음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 행복은 단 2할의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말이 됩니다. 스스로 저지른 일들에 대해 무책임하게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가치의 8할은 나머지 2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쓸데없는 8할에 목숨 걸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2할을 찾아내고 의미 없는 8할을 최적화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역설적이게도 엄청난 희소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많은 부분인 8할을 포기해도 삶은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 9번째는 인생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는 과정이란 걸 늘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두고 궁금해합니다. 지구 어딘가에 내가 찾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찾는 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물론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찾는 것은 중요하고 말 그대로 가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HL 즉 한라그룹 광고 카피입니다. 우주에 살던 한 소녀가 이 땅에 떨어집니다. 소녀는 왜 왔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라고 대답합니다. 신발끈을 묶어주던 한 노인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찾았나? 소녀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노인은 걷다 보면 찾게 되겠지 뭐 하고 소녀를 위로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는 것은 중요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자신이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삶이란 우리의 삶에서 정해진 운명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 습관, 행동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통제할 수 없는 주변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제할 수 있는 나의 행동과 반응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매일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여도 자신을 조금씩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허탈하겠지만 이게 다입니다. 나머지는 구구절절한 주변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겠냐고요. 갑자기 장애인이 되어버린 저에게 무엇보다도 위로가 되는 사실이 뭔 줄 아세요? 다른 이들에겐 부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연이라는 열쇠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살아있으면서 자신의 삶에 의미를 찾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정해진 운명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 습관, 행동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원하는 삶의 변화는 자신을 조금씩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갑자기 혹은 서서히 찾아옵니다. 내가 존경하고 선망하는 그 누구도 자신의 순수한 깜냥으로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우연의 힘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그 위치와 파워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미 온전합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비밀입니다.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평온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